SK바이오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SK그룹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노태우 때 이제 선경그룹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SK, 지금은 이제 뭐 SK 하이닉스, 원래는 이제 저 현대 하이닉스였는데 그걸 이제 IMF 때 인수를 하고 그걸 잘 키워서 이제 삼성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디램 반도체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그런 기업이 1993년부터 S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신약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제 뭐 야 해봐라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각 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93년 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바이오다.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대로 가고 바이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이제 회사를 차린 겁니다.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던 곳이 뇌전증과 이제 수면장애 분야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해왔어요. 그래서 24년 만에 솔리안페톨 그 다음에 세노바메이트 이렇게 이제 개발을 성공합니다. 정말 이게 말이 24년이지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간 최태원 회장님이 계속 이제 돈과 물적 지원,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2017년 항암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뇌암을 포함한 진행성 고형암. 그러니까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체암이에요. 혈액암을 제외한 거진 모든 암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혈액암은 액체니까. 그런 이제 치료제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미래가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친구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구조를 지금 한번 따져볼 텐데요. 제가 아까 이 친구가 이제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페톨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세계 각국 북미 시장이라든지 뭐 유럽 시장 뭐 이런 남미 시장에 이제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페톨의 어떤 판매처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전찬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분 발작에 이제 국한된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전신 발작 쪽으로도 좀 약효를 입증함으로써 이렇게 좀 처방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부분 발작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전신 발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제 이득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 결정에 따른 그런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적자예요. 예, 모든 제약 바이오사,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제약 진짜 언감생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걸출한 뭐 저기 해외의 어떤 존슨앤존슨 뭐 모더나 뭐 사노피 이런 회사들의 그런 걸출한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일본의 다나카 제약도 있고 그런 거에 비교를 하면은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애초에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반도체도 50년 남들보다 느렸는데 그렇게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잡으면 끝난다. 뭐 더 뒤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될 만한 종목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추려 나가고 내 종목은 어떤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 굉장히 걸출을 한 회사들 많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이오주 선택을 하실 때 제약바이오가 됐건 뭐가 됐건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라고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따져야 될 게 처음 현금 흐름이 넉넉한가. 아이고.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명확한가. 예, 그리고 두 번째 윤리가 있는가. 나머지 기술이 있는가. 요 세 가지가 트리니티를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자, 그럼 따져보죠. SK바이오팜 돈 있나요?
많죠. 무지하게 많죠. 윤리.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기업 윤리도 윤리거니와 돈 먹고 떼먹지 않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는 차고 넘치죠. 기술 입증했죠. 신약을 개발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영세 바이오 벤처 기업들도 본인들 만들어낸 약으로 매출을 끌어내고 있긴 하지만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물론 이제 SK 바이오팜도 지금은 적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대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그려 나가는지 뭐 이런 여부를 좀 이제 볼 필요도 있지만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갖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를 물론 봐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이 트리니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투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저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좀 이제 도식화한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SK 바이오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굉장히 좀 뇌 쪽에 관련이 돼서 많이들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뇌전증을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노하우가 쌓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아가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뇌 관련 질환. 이거 만들기만 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설령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술 팔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 기술 팔 것도 없이 그냥 본인들 주식을 팔면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아까 돈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분하느냐? 일전에 한번 이제 SK가 원래는 지금 지분율이 64인데 원래는 75였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11% 매각을 했다는 뜻이죠. 예. 매각을 해가지고 한 1조 원 정도의 탄약을 확보를 하는데 경영 프리미엄은 20% 이상만 돼도 됩니다. 경영 프리미엄은 20%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 44.02%는 더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쓸 수 있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유상증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